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번 강의에서 봤던 1번 전표 입력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들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그런 거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캡처를 해뒀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영수증 혹은 뭐 간혹가다가 이런 적격증빙 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별 같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입력을 하는 게 첫 번째 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하단에 이 분계, 그것과 관련된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는 곳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단을 보시면 월, 일 이제 쓰게 되어 있고 유형이 되게 중요하죠. 유형만큼 설정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 정확한 정답이 되고 유형 자체를 틀리면 어차피 오답이에요. 그래서 유형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 분계 뭐 1번이면 현금, 2번이면 외상, 3번이면 혼합, 4번이면 카드 이런 분계 해주셔야 돼요. 자, 분계를 하면 아래가 하단이 열립니다. 자, 하단을 열면 여러분들 여기 전표에 우리 분계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걸 입력하시는 거고요. 자, 이때 입력하실 때 복리후생비를 입력한다면 복리후생비가 제조 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그러니까 결국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입력을 하단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 이 유형 설정 되게 중요하니까요. 유형 설정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 유형. 매출이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발행하는 거. 내가 물건을 팔고 발행하는 매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찝어 드릴게요. 일단 11번, 12번, 13번, 16번, 17번, 일단 이 정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몰라도 되는 건 15번. 모르셔도 됩니다. 그다음 19번도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코드와 유형이 있을 때 암기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코드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만 하시면 되거든요. 단,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과세, 앞에 이제 전자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건데요. 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에 내가 11번의 과세를 선택하시면 돼요. 즉, 부가세 10%가 있는 그런 유형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12번의 영세는요, 영세율, 가로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내국 신용정이나 로컬 LC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론에서. 자, 거기에 해당하는 이 영세입니다. 자, 즉, 부가세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색깔로 12번하고 16번은 영세와 관련된 거니까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영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봤거든요. 영세율에서 하나가 직수출이고 나머지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였는데 직수출은 16번. 이 직수출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부가세는 0%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12번의 영세는 내가 A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A라는 기업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대신 그 기업이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내국 신용정이나 로컬 LC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확인이 된다면 부가세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12번의 영세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의 면세. 이번에는 부가세가 없는 경우예요.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경우고요. 부가세가 0%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다음 14번의 건별은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과세 매출. 그리고 부가세를 받긴 받았어.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안 끊었어. 영세율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카드도 아니야. 현금영수도 아니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건별로 입력을 할 거고요. 보통은 이제 간주공급. 여기서 말하는 간주공급은 재화의 간주 공급이에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특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업상 증여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금 매출, 순수 현금 매출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 15번 안 나오니까 넘어갈 거고 16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17번의 카과는 카드 과세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매출했는데 과세 매출인 거지. 그러니까 부가세는 10% 되는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18번의 카면은 신용카드 매출이긴 한데 이번에 면세 매출이라서 부가세가 없는 매출인데 카드로 매출한 경우고요. 그 다음 카영은 신용카드인데 영세 매출이에요. 지금은 현재는 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20번의 명건인데 내가 적격 증빙을 발행하진 않았어. 그런데 매출을 하긴 한 거야. 면세 매출이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14번과 20번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14번은 과세라고 설명드렸죠? 면세예요. 똑같이 적격 증빙을 하진 않았어요. 발행하진 않았는데 14번은 과세, 20번은 면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21번 볼게요. 전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현과 많이 출제되고요. 가끔 현면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순수 현금이 아니라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이고요.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가세 10% 있는 거고 부가세 없는 거고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실 거. 현금 과세가 아니에요. 현금 면세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과세, 현금 영수증 면세예요. 그냥 현금 과세면 건별이에요. 현금 면세면 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이 갖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현영도 현금 영수증 발행분 중에서 영세 매출인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매입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의 과세. 이게 지금 매출로 보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11번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번에 매입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뭘 사고 받은 거, 내가 받은 거거든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고요. 여러분들 앞에 전자자 생략되어 있어요. 부가세 10% 있는 거. 51번의 과세입니다. 자, 52번의 영세는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요. 많이. 이것도 앞에 12번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번에는 받는 경우 0%를 적용해서 받는 경우. 자, 53번의 면세 계산서죠. 이거 앞에서 매출로 봤을 때 13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부가세 없는 경우. 보통 시험 문제는 이제 화환 같은 거 구입했다라고 하면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니까 53번을 보시면 되고요. 자, 54번은 빨간색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인 이거예요. 54번을 선택하실 땐 이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예요. 54번에 해당되는지 51번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54번이 아니면 51번이야. 근데 54번이면 54번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54번이 아니면 51번이에요. 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과 겹치는 거예요, 지금. 겹치는 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런데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야. 공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이 하단에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54번의 불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비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가끔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어떤 거랑 좀 비슷한 거냐면 이 위에 있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어떤 게 있죠? 네, 에어컨을 샀어. 이게 사무실에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사업과 관련 있는 거야. 그런데 대표가 나 이 에어컨 우리 집에 두려고 산 건데 이러면서 집에 가져가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죠. 그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가 몇 인승이냐 개별 소비세를 납부를 하냐 여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몇 cc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9인승부터 가능하고요. 1000cc 이하는 가능해요. 모닝이 998cc거든요. 모닝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승용차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들은 다 cc를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럭, 화물차 이런 건 누가 봐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그럼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판단하시고요. 접대비는 내가 그걸 샀을 때 접대를 하려고 주는 목적이라면 불공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의 수입은 여러분들 계산서 앞에 수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관청이 발행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할 거야. 소비지국 과세 원칙 배웠죠? 그래서 수입하는 거는 우리나라 소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를 해요. 그 다음에 56번 금전 사용 안 하고요. 카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요. 과세되는 걸.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이거 음식은 과세거든요. 음식 과세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 거 과세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직원들이랑 밥 먹었다. 그럼 57번에 카가로 하시면 돼요. 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쳐드릴게요. 공제 가능해야 돼요. 공제 가능.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는 게 뭐랬죠? 불공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불공이면 54번으로 입력할 거고요. 불공이 아니면 51번에 세금계산서를 입력할 거예요. 그건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불공은 공제가 안 되는 거고. 자, 신용카드는 불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공제가 가능하면 57번에 카과로 입력하는 거고요.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돼요.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면 일반 전표. 자, 공제 안 되면 일반 전표. 자, 그 다음에 58번의 카면은 마찬가지인데요. 위에서는 과세라고 한다면 아래서는 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세, 그러니까 부가세 없는 거 구입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59번 카관은 신용카드로 영세율 매입이 발생한 경우 시험문제 출제된 적은 없어요. 60번의 면건, 정규 증빙을 발급받지 않은 면세 매입을 입력하는 경우, 사실 60번 같은 경우에는 전산액이 1급이 아니라 전산액이 2급 정도의 전산 세무 2급 정도에 출제되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배우셨겠지만 혹시나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중에서 나는 회계를 전공한 친구여서 부가가치세법을 들었고 거기서 의제매입세액을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60번의 명건이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한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명건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의 현관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현금 영수증 수취분 중에 과세 매입, 그 다음에 현면도 자주 출제가 돼요. 현금 영수증 중에서 면세, 그러니까 부가세 10% 주고 구입한 거, 부가세 없이 구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매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금 과세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과세, 현금 영수증 면세라는 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PPT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6월 15일 정일전자의 제품을 매출하고 공급가에 3천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어요. 거래처 코드 105번으로 등록할 건데 이건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등록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품을 매출하고 그다음에 대금 중 10%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외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보셔야 될 거. 일반 전표는 이 정도만 동그라미를 치면 내가 계정 과목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겠지만 여기는 매일 매출 전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칠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왜냐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것 자체가 과세로 우리가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유형 설정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여러분들 유형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은 11번에 과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품명은 제품으로 쓰셔도 되고 제품 매출로 쓰셔도 되고요. 굳이 이거는 괜찮으니까 공급가액 3억 원이죠. 자,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 자, 부가세 별도니까 10%만큼이 3천만 원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앞에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자 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할 거예요. 자, 분계 왜 혼합으로 할 거냐? 자, 분계는 현금, 외상, 3번에 혼합, 4번에 카드인데요. 자, 우리 현금은 대변에 현금 혹은 차변에 현금 올 때예요. 외상은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외상매입금 올 때고, 혼합은 그거 이거 다 섞인 거. 4번에 카드는 카드로 매출했거나 카드로 매입한 경우 보통 사용을 하는데, 자, 이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현금이 나오겠는데 나머지는 외상. 그러니까 차변에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합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변이 제품 매출이잖아요.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등장하면서 지금 부가세만큼은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차변에 대금 중에 10%라고 했으니까 3억
3천 중에서 10%만큼, 그러면 현금은 3,300만 원만큼 받은 거고요. 나머지 외상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나머지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에서 제가 프로그램 설명할 때 상단, 아래쪽이 하단의 붕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월 21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451만 원을 하이테크빌 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으로 매각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 단기 감가상각비 생략할 거고 거래처 코드 106번으로 등록할게요. 자, 그럼 6월 21일에 입력을 할 건데, 자, 지금 내가 매각해서 팔았어요. 근데 파는 것도 중요한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밑줄 친 부분에서 유형을 11번의 과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제품 매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려는 매출이니까 11번 과세인데 지금은 그냥 사용하던 기계인데도 매출이에요? 네.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제가 발급한 그 무언가가 중요해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가 발급했기 때문에 그거의 유형을 따라서 11번의 과세를 설정하시면 돼요. 자, 공급가액 부가세는 여기서 저희가 받기로 한 거 있죠, 여러분들. 부가세 별도. 이 1번의 상단 부분은 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 거라서 600에 부가세 10% 6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에 여체크할 거고. 자, 이번에 기계장치, 외상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 매각의 기본 분계는 배우셨어요. 앞에서 이론에서. 분계는 혼합이에요. 왜냐면 짬뽕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 혼합.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자산의 매각은 대변의 기계장치가 장부가액으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아니죠, 여러분. 취득원가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론에서 배웠는데 차변은 그것에 대한 취득원가의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 대한 짝꿍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는 거고요. 207번은 이거는 프로그램 번호입니다. 기계장치가 206번이거든요. 그래서 짝꿍인 207번이고 대신 일반 전표에서 저희가 이론에서 배웠던 건 부가세 예수금 부분은 배우지 않았지만 부가세 예수금만큼을 분명 우리는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매출 세액이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이 옵니다. 자,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 차변에 내가 돈을 얼마 받기로 했어? 돈을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만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어. 외상 매출금 아니죠. 왜? 지금 제품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긴 하지만 제품 매출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설정을 하실 거고요. 660만 원은 이 금액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했더니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우리가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차변이 660만 원에 451만 원이죠. 이거 다 더하면 차변만큼은 1111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1060만 원의 대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 51만 원을 작성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이 대변에 가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과 대변이 이제 동일해지겠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0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주희망상사에 대한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제품을 매출이죠. 외상으로 공급했다 매출. 그리고 우리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영세율 12번에 영세 선택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부가세 없을 거예요. 왜냐면 0%니까. 자, 그리고 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라는 부분을 여로 체크를 하실 거고요. 자,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외상이래요. 외상. 그럼 분계 외상으로 하실 겁니다. 자, 물론 저는 외상 현금 힘들어요. 혼합으로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혼합으로 하셔도 그건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 되려면 아래쪽 하단의 이쪽 부분, 2번 부분 분계만 정확하게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영세율 군부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클릭하실 거고요. 나중에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7월 31일 미국 수입상 JD 트레이드스의
트레이드에 제품을 15,000달러에 직수출하고, 자, 이 부분 포인트 되겠네요.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수출하면 항상 짝꿍이 뭐였죠? 선적일 기준의 짝꿍이었어요. 선적일 기준에 여러분들 환율이 1,1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 기준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적일 기준으로 분계를 하거든요. 7월 31일이라는 것은 이게 선적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직수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형은 16번에 수출될 거고,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15,000달러에다가 우리가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면 공급가액 1,650만원, 부가세 0 되겠습니다. 왜냐면 영세율이니까. 자, 그리고 전자의 여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전자 여로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여로 하면 이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요. 전자를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거예요. 분계 외상으로 할게요. 왜냐면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자변의 외상 매출금. 영세율 구분하실 때는요, 이게 지금 직수출의 줄임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접자가 없는 거죠. 직접 수출 포함해서 1번 구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8월 2일. 개인 소비자인 현윤경에게 제품 33,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요. 간이형 수중을 발급했고 대금이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간이형 수중이에요. 아,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 했어. 신용카드도 아니야. 현금형 수중은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 간이형 수중 아무런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건별로 두시면 되고요. 이 33,000원 부가세가 포함이니까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공급가액이 얼마죠? 33,000원에서 나누기 1.1을 하면 이게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3만원만큼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나누기 나머지 3,000원만큼이 부가세가 되는 거고요. 이 건별을 입력하실 때는요, 33,000원 자체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요. 여기는 공급 대가, 이 두 개를 더한 금액, 공급 대가라고 표현하는데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분계가 되더라라는 거 제가 아래 하단 부분에 썼습니다. 건별을 입력할 경우에 공급 대가 입력하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꼭 33,000원 하고 엔터 치면 공급가액 3만원, 부가세 3,000원 돼요. 오늘 거래처 현윤경 될 거고 전자 상관없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아니야 나 혼합으로 할 거야 너무 어려워 괜찮습니다.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나올 거고요. 자변에 현금 나오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8월 19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아 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아, 몇 cc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998cc래. 공제돼야 안 돼요. 공제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대금은 전액 외상이고요. 번호 부착 3만 원, 그 밖에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 하나를 했죠? 일단 첫 번째 54번인지 확인하고 이게 아니면 두 번째 51번이 되는 건데요. 54번이 불공이에요. 불공이고 이거는 과세, 공제되는 거. 그럼 불공인지 확인하셔야죠. 승용차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998cc를 공제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뭘로 입력한다? 이걸 51번에 과세로 입력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 거래처 기아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에 여 체크하실 거고요. 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외상과 현금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럼 원래 1,2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 얼마예요? 1,213만 원. 왜 1,213만 원이죠? 우리가 번호를 부착하는데 3만 원, 그 밖에 수수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13만 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은 어떻게 한다? 추도금까지 포함한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는 1,213만 원이 될 거고요. 부가세 대급금, 내가 승용차 구입하면서 준 거. 120만 원만큼은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를 산 가격만큼만 미지급금이야. 왜? 외상이긴 하지만 이게 원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이 두 개의 가격만큼만 미지급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 근데 미지급금 처리하셔야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번호판 부착하고 그 밖에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현금 13만 원 하시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분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29일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추석 선물 세트 66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했어요. 이마트에서 전자세금 견소를 받았대요. 자, 우리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야? 접대비예요. 자, 대금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돈도 안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세금 경서 받았는데요. 전자세금 경서 받았으면 둘 중 하나죠. 54번에 불공으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51번에 과세로 처리를 할 거냐인데, 지금 현재 거래처의 출입 목적으로 이러면 접대비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형 뭘로 한다? 불공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6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요. 나누기 1.1 하세요. 그러면 60만 원만큼이 공급가액이 돼서 공급가액 6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부가세 6만 원 여기 10%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라고 했어요. 전자세금경서 발급받았다. 전자여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해요. 뭘? 부가세를. 자, 이번에는 제가 보라색으로 이 부가세만큼 공제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 어디로 가요? 접대비 비용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총 66만 원만큼을 저희가 차변에 접대비로 두고요. 대변에 이번 달 말에 아직 지급 안 했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불공제 사유는 4번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한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 딱 눈에 띄는 뭔가가 있나요? 우리가 불공으로 분계를 하면요.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 없다 대급금이 안 나온다. 자, 그러면 부가세 준 만큼 어디에 된다? 뭔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업을 시켜주죠. 차변에 접대비가 나오면 접대비 업이 되고 6만 원만큼 더 플러스가 되고 뭐 차변이 차량 운반구였다면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에 플러스가 더 되는 그런 형태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9월 30일. 생산직 직원들을 위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요. 자, 교육을 했는데 생산직에 교육을 실시했어요. 소방설비협회에 교육비 120만 원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합니다. 자, 9월 30일에 어떻게 입력할 거냐? 전자세금 계산서요. 전자계산서예요. 전자계산서니까 부가세 없는 거죠. 53번에 면세고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여 체크하실 거고, 자, 우리 뭐 외상 현금 아니니까 분계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교육을 위해서 교육훈련비인데 제가 지금 500번대 설정했어요. 왜? 생산직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설정했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5일 수출용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LN코리아에서 3억 9천 공급가액에 매입을 하고요. 영세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어음으로 지급을 했고요. 여러분들 영세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52번에 영세로 유형을 설정을 할 거고 자,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0이에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의 여 그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분계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 구입했고요.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월 13일 업무용 컴퓨터를 주컴 119에서 5대 550만 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구매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카드로 결제한 것 중에 공제가 되면 자, 카드는 공제가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 공제가 안 되면 1번 전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카드니까 카과로 여러분들 유형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카과 입력하실 때 14번 건별 입력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시면요.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5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전자랑 상관없고 분개를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로 하면 여러분들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로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혼합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업무용 컴퓨터 비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매매추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5일. 자, 유형이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요. 부가세 유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매출이고 이쪽이 매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번호 앞에 확인하시면 돼요. 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번호대로 입력을 유형 자체에다가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11번의 과세였거든요. 그럼 1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11번은 부가세가 있는 걸 입력하는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중에서 우리가 매출한 것 중에 부가세 있는 게 11번 과세니까 자, 부가세 3천만 원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여기 거래처 코드 거는 곳인데 F2 눌러서 정일전자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정일전자가 지금 없죠. 네, 만약 있다면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5번에 등록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처음 등록하는 방법. 처음에 우리 거래처 코드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코드에 0000이 나오거든요. 그쵸?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고 정일전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이거 지금 없는데 등록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105에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전자 1번 체크할 거고 분계 3번 눌러주실 건데 자, 분계 3번인지 어떻게 아냐? 자, 하단에 보시면요. 0번은 분계 없음, 1번 현금, 2번에 외상, 3번에 혼합, 4번에 카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단에 메시지 창 보시고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계를 3번으로 할게요. 자, 자동으로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와요. 그럼 우린 지금 대변에 원래 제품 매출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손대실 거 없고요. 차변에 현금, 자, 이 금액이 3,30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억 9,700 입력하시면 차변과 대변이 다르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뜨는데 지금 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정확하게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6월 21일. 자, 유형 11번이었죠. 이번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거였고요. 공급가액이 600만 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 60만 원 나오고 거래처 여기서 F2 눌러서 하이테크빌 검색하셔도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가 추가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플러스 키 눌러서 엔터 친 다음에 주 하이테크빌 그 다음에 106번으로 입력할 거니 등록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1번 분계 혼합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오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F2를 눌러서 기계장치 입력할 거야. 자, 그리고 이 금액도 취득 원가로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이야. 자, 그 다음에 차변 입력해 주실 거죠. 206번의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그냥 검색하지 않아도 207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금액이 451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나 아직 돈 못 받았어. 미수금이죠. 미수금이 660만 원.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입력하시면 아래 하단에 보이세요? 차변과 대변에 지금 빨간색이에요. 왜? 차변의 합계가 1111만 원인데 대변이 10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차이 나는 부분만큼을 대변에 추가로 더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대변 4번 눌러서요. 여러분 F2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51만 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7월 20일. 자, 이번에 유형 12번에 영세였습니다. 자, 거래처 희망상사 이것도 등록하셔야죠. 플러스 키 눌러서 희망상사. 자, 등록. 그 다음에 전자 1번 영세율 구분 F2 눌러보시면요. 어떤 것 때문에 영세율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내국신용장 때문에 한 거죠. 3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1번하고 3번이 시험제 출제가 돼요.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할게요. 자, 그럼 하단에서 기본적인 분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분계 할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7월 31일. 유형 16번 제품입니다. 제품. 그 다음에 공급가액 1,650만 원이고요. 자, 당연히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없을 거고, 자, 거래처 코드 저희 등록해야 되죠. 플러스 키 누르고 JD 트레이드. 자, 영세율 구분 F2 눌러서요. 여러분들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신고번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자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전자 그 부분 그냥 바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자, 유형 14번의 건별이고요. 제품. 자,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입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33,000원을 입력하시면요. 자동으로 엔터 치면 3만원과 부가세 3,000원 나눠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눌러서 현 윤경을 검색하시면 이미 있기 때문에 104번 코드 바로 설정되는 거 확인되시죠? 분계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8월 19일. 자, 유형 51번 과세 설정할 거고요. 승용차 1,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자, 거래처 기아자동차. 자, 109번에 등록할게요. 전자 1번 분계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고요. 이거 금액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1,200만 원이 아니라 1,213만 원이라고 우리가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고정자산 등록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냥 ESC 누르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미지급금 한 금액은 1,320만 원만 미지급한 거고 나머지 뭐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했다 이 부분 다 현금 지급한 거니까 대변에 현금 13만 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9월 29일. 자, 유형 54번에 불공이고요. 선물 세트. 60만 원 입력하시고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플러스 키 누르시고 주 이마트. 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1번 분계 불공제 사유. 자, 불공제 사유를 F2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접대비와 관련된 거다 4번에 있죠? 자, 4번 누르고 엔터 누르실 거고요.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여러분들 F2 눌러서 접대비를 검색하시면요. 800번대 접대비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대변에 내가 아직 지급 안 했죠? 미지급금 설정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분계 자체가 부가세 예수금 없이 분계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9월 30일. 자, 유형 53번의 면세입니다. 소방교육 120만 원. 자, 면세니까 당연히 부가세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눌러서 소방설비협회로 등록을 할 거고, 자, 등록 전자 1번 분계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요. F2 눌러서 교육훈련비를 검색하시면 500번대부터 800번대가 나오는데 500번대 설정하셔야죠. 왜냐면 공장 생산직 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1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9번 10월 5일입니다. 자, 이번에 유형 52번의 영세였어요. 원재료 3억 9천만 원. 부가세 당연히 없고요. 자, 거래처 등록할게요. 주 LN코리아. 자, 분계 전자에서 1번 분계 혼합. 자, 원재료 대변에 지급어음 3억 9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13일 57번에 카과 컴퓨터 했고요.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할 거라고 했죠. 550만 원 카드 결제한 그 금액으로 하시면 엔터. 자동으로 500만 원과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도 거래처 등록할게요. 주컴 119. 자, 그 다음에 등록.
자, F2 눌러서 신용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고요. 자, 분개할 때 카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변에 여러분들 미지급금에 신한카드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 부분 꼭 바꿔주셔야 돼요. 차변에는 우리 비품을 구입한 거니까 비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같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였냐면 유형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형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1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형을 뭐 번호도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다뤄왔기 때문에 딱 문제를 보면 밑줄을 치지 않아도 동그라미 치지 않아도 바로 분개가 가능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특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를 만지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해요. 저 또한 좀 컴맹에 가까워서 프로그램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되게 다루는 거 어려워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계속 입력, 유형 해보시고 여러분들 계속 만져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형 선택 잘못하면 아래 하단에서 분개 잘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형 꼭 확인하시고 자, 매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매입 파란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우리가 매출에 입력했던 매출 부분은 상단에 매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확 보이거든요. 빨간색 매출, 파란색 매입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수로 어차피 비슷한 유형이 많잖아요. 유형을 볼 때 하단에 보시면은 11번의 과세 이쪽 부분도 면세 51번 이쪽 부분도 되게 헷갈려요. 똑같이 과세, 영세, 영세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꼭 확인하셔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